퇴사하면 매일 그림 그리고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한 달 가더라고요. 2달부터 전세 대출 이자도 못 낼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딱 퇴사 4개월 차에 월급 3배를 벌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퇴사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퇴사 후에는 수익 구조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정리해봤고요. 끝까지 보시면 내 계정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익화 루트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저는 퇴사 직전에 이미 잘 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고요. 당시에 팔로워 2,000명에서 3,000명대, 일러스트 페어 한두 번 참여했고 이후에 소품샵을 한두 곳 정도에 입점한 상태였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였어요. 외주나 광고도 가끔씩 들어오긴 했지만 정말 뜨문뜨문 들어왔어요. 그러다 평소처럼 1패 나갔는데 행사 2, 3일째부터 제 계정이 알고리즘을 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팔로워가 3,000명에서 1만 명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일러스트 페어 매출 자체는 크지가 않았어요. 행사 매출은 3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순매출이 아니고 제작비랑 참가비 이런 게 다 들잖아요. 이런 거를 다 빼면 그 순수익이 100만 원대 정도 남는 정도였어요. 제가 그때 이직을 한 상태였어가지고 행사 끝나고 나서 첫 출근을 하고 주말에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했던 제품들을 올렸는데 갑자기 그 주말 동안에 주문이 900개가 들어온 거예요. 약 500만 원 정도의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주문 들어올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때 택배 보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어가지고 이거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다행히 그때가 코로나 시기라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시간 여유가 좀 있었어요. 업무 시간 이후에 택배를 싸가지고 며칠 동안 나눠가지고 발송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회사 다니면서 들어오는 주문들을 쳐냈는데요. 이게 한 달쯤 되니까 몸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새벽까지 계속 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년 생활비만 들고 딱 1년만 테스트 해보자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퇴사 통보를 하고서 퇴사 전까지 재택근무를 하면서 낮에는 회사 일하고 새벽 2, 3시까지 택배 싸고 집에 가고 매일 일했던 것 같아요. 회사 밖에서 월 300만 원을 벌려면 이렇게 몸을 갈아야 되는구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는 분이 전자책 만들면 잠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 이거 워드로 그냥 50페이지 써가지고 PDF로 내보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전자책이 드로우앤드루님이나 허대리님 같이 잘 나가는 유튜버 분들이 판매하시던 때여서 내가 해도 되나 싶었는데 근데 사실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려주신 전자책 챌린지를 결제를 하고서 전자책 작성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는 주 수익원이 일러스트 페어였어요. 그래서 퇴사하자마자 일러스트 페어랑 마켓을 4군데를 신청을 했어요. 그림 그릴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던 건데 막상 퇴사 첫 달에 포장이랑 사무 업무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이때 운 좋게 캐릿에 제 캐릭터가 소개가 되면서 광고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였는데 겨우 들어온 광고건도 제가 작업을 할 시간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다 울며 겨자 먹기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매출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찍혔었는데 굿즈는 생산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전업작가에 대한 환상이 가장 많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고 2달 차. 전달에 제가 행사 신청했다고 했죠. 이 중에서 3군데를 나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행사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오겠지 생각하고 신청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바짝 벌자 하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대형 행사 한두 개만 매출이 괜찮고 나머지는 막 10만 원, 30만 원 이래가지고 오히려 적자가 나더라고요. 되게 좀 허무했고 이게 맞는 건가? 계속 이러면 매출이 월 300만 원에서 멈출 것 같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때 제가 매출의 한계를 느낀 게 시간 확보가 안 돼서였거든요. 그래서 내 업무 중에 하나를 위임을 해보자 해가지고 택배 외주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어드민에 보니까 택배 물류 외주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3PL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무서웠거든요. 제가 소형업체라 택배 건수가 많지도 않은데 적자가 날 수도 있잖아요. 당시 물류업체에서 창고 이용료 월 3만 원에 택배 한 건당에 포장이랑 택배비 다 합쳐서 3,000원 초반대의 견적을 주셨었어요. 어차피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을 할 때 고객분들한테 택배비 3,000원을 받고 있고 이 택배비를 빼고서 나머지 뭐 몇백 원 정도 오버가 된다고 해도 당시에 다 합치면 당시에 월 30만 원 정도만 내면 됐고 제가 알바쓰면 최소 60만 원 드는데 이 외주 업체를 쓰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겁이 났지만 딱 3개월만 쓰고 더 결정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전환점이 된 선택이었습니다. 택배
택배를 외주업체에 맡기기 시작하면서 업체 어드민에서 재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요. 스토어에서 주문이 나가면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주문이 나가고 홈샵에서 재입고 요청 올 때도 이 택배 외주사 분들한테 엑셀로 이렇게 출고해주세요 하면 알아서 출고를 해주셨어요. 이때부터 광고랑 전자책에 제가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전자책도 이때 완성을 해서 판매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10,000원에 팔았어요. 전자책이 매출이 막 많이 나온 건 아니고 매출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매출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원가가 안 들고 수동적 수익이라 저한테는 좀 의미가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뼈대를 만들어 놓고 퇴사 4개월째부터 제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일러스트 페어랑 입점 수익, 광고, 전자책 이 세 가지가 같은 달에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월급의 3배를 벌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수익 파이프라인이구나. 저도 광고를 처음 진행해보니까 견적을 하고 계약하는 절차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초반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이제 택배 업무가 가장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이거 맡겼으니까 이제 됐다 싶었는데 이게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니까 또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엄청 바쁜데 하고 있는 게 매출 관련된 업무나 제 브랜드 콘텐츠를 쌓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막 그냥 진짜 단순 사무작업? 막 입점처에 막 엑셀 보내고 막 메일 보내고 인쇄소에서 발주하고 오고 막 광고주분 제안 오면 그냥 견적 드리고 계속 이런 걸로만 하루 종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때 처음으로 반복적인 사무 업무에 대해서 파트타이머 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부분적으로 사무 업무를 위임을 해서 내가 매출이 일어나는 주요 업무나 브랜드 업무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그 전까지는 들어오는 거는 다 하자는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했어요. 근데 10월부터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외부 협업은 다 거절을 하고 제 굿즈 신제품에만 집중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순간 당연히 매출이 꺾였어요. 그 전달까지 매출 계속 상승했는데 매출이 반토막이 납니다. 솔직히 이때 내가 객기 부리는 거 아닐까? 다시 광고주분들한테 소중한 광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안 만들면 내 브랜드 자산을 쌓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퇴사 가까운 지인한테 그 알바비를 주고서 사무랑 포장 업무를 조금씩 위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저는 신제품 제작이랑 기획에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일을 맡기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일을 맡기려면 또 일을 맡기기 위한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을 처음부터 구축을 해야 되니까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한 시간이 또 필요했고 되게 멘붕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저찌 삐걱삐걱 되면서 돌아는 갔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그 지인분과 정말 절친한 사이였는데 사이가 틀어졌고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고 이후에는 최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업무 범위를 정말 명확하게 해가지고 일을 맡기는 경우에는 그렇게 외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제품을 2달 동안 만들고 대망의 겨울 서일패를 12월에 나가게 되는데요. 서일패 외에도 12월에는 광고, 굿즈, 전자책 이게 다 그 성수기였어요. 이때 처음으로 월 2천만 원 매출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구절도 얘기했지만 한 줄 요약하면 이겁니다. 마밤. 노동형 수익, 시스템형 수익, 자산형 수익. 이 같이 돌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노동 수익은 내가 노동을 해서 버는 수익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몸 갈아서 만든 돈이죠. 굿즈 제작하거나 판매하거나 뭐 일러스트 페어에 나가서 판매를 하거나 뭐 광고를 내가 그리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시스템형 수익은 내가 안 움직여도 일단 돌아가기는 하는 돈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소품샵에 입점을 하면 내가 팔지 않아도 업체에서 이걸 판매를 해서 정산을 해주죠. 그리고 제가 택배 외주를 맡겨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이걸 처리하지 않아도 업체에서 자동으로 발송을 해주니까 제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자산형 수익. 이거는 한 번 만들어두면 계속 들어오는 돈입니다. 저의 경우는 전자책이 그렇겠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니까 이 중에 하나가 비수기더라도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보완을 해서 버텨줬어요.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 돈 버는 정보 정말 유튜브 피드만 봐도 정말 많죠. 동시에 저는 이게 진짜 작동하는 구조일까? 의문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혹하는 내용보다는 최대한 날 것의 경험을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사실 이 모든 시작은 제 인스타그램에 제 그림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수익을 생각하고 만든 것도 아니었고 반응도 없었는데 계속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쌓여가지고 제 브랜드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거나 문구 작가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내 브랜드 인스타부터 꾸준히 운영해 보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굿즈가 될 수도 있고 전자책이 될 수도 있고 강의나 기업 협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겪는 모든 과정들을 기록을 해서 좀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검색해서 나오는 뻔한 얘기 말고 진짜 제가 삽질하면서 알게 된 찐 현실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해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